이석증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밤에 잠자다가 이 귀 안에 그 전정기관 안에 있는 칼슘 덩어리가 이렇게 세방돌이가 뚝 해서 지나가면서 떨어져서 막 그 안에서 이리저리 맴돌고 다니는 게 이석증인데, 대부분은 이석증이 이렇게 생길 때는 그 며칠 동안 잠을 잘 못 주무신 경우가 제일 많아요. 야근을 한다든지 뭐 장례식을 치렀다든지 등등으로 잠을 계속해서 못 주무셔서 면역력이 쭉 떨어져야지 이석증이 잘 와요. 그리고 뭐 이석증이 있었을 때 그 대상포진 있고 그러신 분들, 대상포진도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건데, 대상포진 있으셨던 분들이 이석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네. 그 다음에 그 아이 키우시는 어머니들, 네. 아이가 시도 때도 없이 울어 제끼니까는 잠을 제대로 못 자죠. 그러니까 또 피곤해서 이석증이 잘 오시고, 그리고 나이 이렇게 40대 후반에서 50대로 넘어가신 여성분들이 또 이석증이 잘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석증 원인에서 아직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는데, 이 뼈에 있는 칼슘 농도가 떨어지면서 뭔가 이석이 더 이렇게 잘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이 된다 그래서 그런 쪽의 연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나이대 여성분들도 잘 생기기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뭔가 급속도로 몸이 피곤해지면서 이렇게 헤어셀이라는 그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에 있던 알갱이 덩어리 여기서 닿고 있는 접착력이 있는데, 이 접착력이 약해진 거예요. 약해져서 흘러나가 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지만, 이석증이 발병되는 여러 가지 정황상을 봤을 때 계속해서 뭔가 몸이 피곤할 만한 심리적인 스트레스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을 때 급속도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이석증이 이렇게 발병하더라 하는 게 대체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원인은 없지만 면역력 저하가 이석증의 원인이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고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어떤 활동들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밤 10시 이전부터 주무시려고 하는 거, 밤 10시 이전부터 주무셔야지 렘 수면 단계에 따라서 그 3, 4단계쯤 가게 되면은 그 새벽 1시 반에서 2시쯤 9쯤 시간대에 깊은 수면 단계에서 성장 호르몬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 성장 호르몬이 몸을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잠을 늦게 자면은 그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간을 놓침으로써 몸이 회복될 그런 시간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을 일찍 주무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석증 있고 그러신 분들 다 자세가 이렇게 개판이에요. 꾸부정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런 상태죠.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이런 상태로 계속 있고 계시는데, 특히 이석증을 앓고 나면 더욱더 그래요. 이제 완전 쫄았어. 이석증 때문에 이렇게 쫄아버리셔가지고는 좀만 이렇게 동들거나 이렇게 하도록 뭔가 움직이면서 풍경이 획 돌아갈 것 같으니까 더욱더 이렇게 긴장하고 계세요. 근데 이러면은 머리로 가는 혈액이라든 림프순환이 좋아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 증상이 계속해서 더 있기 쉬운, 즉 혈액순환이 잘 되고 회복이 잘 되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면역력이 높아질 텐데, 이런 삐딱한 자세들, 삐딱하기보다는 너무나 긴장하고 있는 자세들이 이석증의 회복을 이렇게 더디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이석증 같은 경우에 자세를 의도적으로 좋게 해서 머리로 이쪽 귀 안쪽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순환이 잘 되게끔 자세를 바꿔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오랜 시간 이런 자세를 잊지 마시고 계속 약간씩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가벼운 운동들 평상시에 하고 계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면역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야기했던 그 부신기능과 항상 관련이 있어요. 이 부신에서도 역시 면역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는데,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은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신기능 회복을 돕는 식단 조절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탄수화물이라든지 과자 같은 것들, 쉽게 말하면 그 탄수화물 종류는 계속해서 완전히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지만 조금만 먹고, 그 다음에 지방과 단백질 위주의 그런 식단으로 구성을 해주셔서 염증을 좀 이렇게 줄이고, 그 다음에 염증에 도움이 되는 야채라든지 뭐 그런 것들, 과일이라든지 적당한, 과일도 당이 있어 약간 위험하긴 한데 아무튼 그런 거라든지 이제 영양제들, 도움이 되는 영양제 같은 거 드셔서 면역력, 특히 이제 비타민 D라든지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이 장 내에서 염증을 잡아주는 게 장누수증후군이라고 해서 장에서 염증이 발생해서 온몸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우리 흔히 아는 그 유산균 제품들이 이 배 쪽에 있는, 장에 있는 염증을 없애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타민 B 컴플렉스랑 그 다음에 비타민 D, 그 다음에 이런 프로바이오틱스, 보통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를 하는데, 프로바이오틱스는 장에 그 유산균들을 더 많이 넣어주는 거고, 프리바이오틱스는 그 안에 있는 장의 미생물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를 더 넣어주는 게 프리바이오틱스예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그 영양제가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영양제가 있거든요.
예, 그런 영양제를 사서 드시는 게 도움이 되고 뭐 발효식품이나 등등등 장이 뭐 좋다는 거 더 드시면 좋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면역력을 좋아지기 위해서 일찍 자고 그다음 몸에 도움이 되는 어떤 음식들을 먹고 그다음에 염증을 줄여주는 음식을 드시는 거 그리고 그러한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시는 게 도움이 되세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